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초졸 검정고시 문제풀이 수업을 하게 된 저는 이미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초졸 여러 가지 내용들, 기본적인 내용들을 학습을 하셨을 거예요. 그쵸? 맞죠, 여러분? 그죠? 그런데 물론 내용 물론 중요하지만 그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얼마나 공부를 잘 했는지. 그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100문제 정도 추려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런 단원에서는 요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요령들도 이번 강좌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느끼시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학년이 높은 학년일수록 문제가 조금 많이 출제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5학년 역사부터 시작해서 6학년 역사, 5학년 2학기, 6학년 1학기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니까 특히 중점 지어서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요. 바로 1번 문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1번입니다. 자, 다음 중 나머지 색과 다른 촌락에 대한 설명은 어느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이제 앞에 있는 문제들은 이제 4학년 내용이 되는데, 자, 여러분들 지역사회가 도시 단원 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촌락 단원이 따로 있죠. 그래서 자, 촌락과 도시를 비교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촌락이라는 것은요. 주로 뭐가 있냐면 주로요. 어촌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촌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지촌이라는 곳이 있죠. 자, 그래서 자연에서 뭔가 획득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사회를 우리가 촌락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촌락의 모습은요, 완전한 촌락의 모습을 갖고 있는 지역은 거의 없어요. 거의 도시화의 모습으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긴 하죠. 그죠? 생활 양식이. 자, 아무튼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는데요. 자, 물고기를 잡는 기구를 팔거나 수리하는 일을 한다. 자, 이런 것들은 어촌이 되겠죠. 물고기는. 자, 산비탈의 밭에서 채소를 재배한다. 자, 여기 지역사회는 어디예요? 산지촌이 되겠죠. 자, 물고기를 잡고 기른다. 자, 그래서 이것도 어촌, 물고기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자, 김이나 미역을 딴다. 어촌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같은 촌락이라고 해도, 그죠? 자, 생활의 모습들, 경제활동의 모습이 조금 자연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산지촌 2번을 고르는 문제였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답을 체크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왜 이게 답인지까지 또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중요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 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2번. 촌락마다 발달한 산업이 다른 까닭은 무엇이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촌락마다 산업이 달라요. 금방 1번 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농촌에서는 뭐예요? 농촌에서는 농사를 통해서 농업을 하죠. 그 다음에 어촌에서는 물고기를 잡거나 아니면 염전에서 소금을 만들거나, 그죠? 뭐 이런 것들 하고요. 산지촌에서는 비탈진 밭에서 또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또 뭐예요? 벌을 길러서 양봉 혹은 아니면 뭐 버섯 아니면 목재 생산 뭐 이런 형태로, 그래서 같은 촌락이라도 산업이 분명히 다르거든요. 왜 달라요? 자, 볼게요. 자, 교통시설이 달라서 산업이 다르진 않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교육 여건이 달라서 이것 또한 아닌 것 같고요. 이겁니다. 자연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바다가 있어야 물고기를 잡을 거 아닙니까? 선생님, 저 산지촌에 사는데요. 저 어부할 겁니다. 너무 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연환경에 따라서 그들의 경제활동이 분명히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연환경이 달라서 생산활동이 다르다. 요게 정답이고요. 인구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겠죠. 그래서 촌락의 경제의 모습이 다른 이유 뭐 때문이다?
그들의 뭐가 달라서 자연환경이 달라서 정도 여러분 체크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촌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도움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다른 마을로의 이동이 쉽대요. 오, 마을로 이동? 그러면 도로인가 봐요. 그죠? 그리고 농사를 짓는데 물을 제공합니다. 자, 농사 지을 때 물, 농업용수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마실 물, 식수라고 하죠. 자, 그러면 물도 제공하고요.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농사 지을 수 있는 이러한 생활에 필요한 용수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교통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천입니다, 여러분. 선생님, 하천? 강을 통해서 이동. 요즘은 많이 안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여전히 뭐 강을 통해서 이동하는 나라들도 많죠. 그죠? 그래서 예전에 사실 한강을 통해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자, 이러한 도로와 그 다음에 생활의 용수를 제공하는 건 하천이 되겠고요. 자, 도로를 고르시면 안 됩니다. 도로가 물이 없잖아요. 그죠? 자, 산 마찬가지로 물을 제공하지 않고요. 갯벌 여러분 아시죠? 갯벌이라는 건 바닷물이 빠졌을 때 드러나는 땅이고요. 자, 이 갯벌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염전, 소금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양식업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갯벌이다라는 것까지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촌락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그죠? 다 한번 체크하시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문제. 촌락에서 나타난 문제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촌락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닌 거. 네, 촌락은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교통혼잡이 일어나는 지역사회는 어디입니까? 자, 교통혼잡이나 주택부족이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실업 문제라든가 범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어느 지역에서 도시라는 지역사회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촌락과 도시를 좀 비교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료시설이나 문화시설이 아무래도 도시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자, 촌락에는 그러한 시설이 부족하고요. 자, 그 다음에 소득이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많은 젊은 연령층이 도시로 이동하다 보니까 그죠? 네, 고령화의 문제들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배웠죠. 자, 그 다음에 농약과 축산 폐수로 인한 토양 오염. 자, 이런 문제들도 촌락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의 유형이 되겠네요. 됐네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이제 도시네요. 자, 도시의 발달한 산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자, 도시라는 사회는요. 그러니까 촌락 같은 경우에는 자연에서 뭔가 획득을 한다면 도시는요.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우리의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그죠? 뭐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한다던가 아니면 선생님이 강의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혹은 또 뭐예요? 택배 아저씨가 배달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비스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 서비스업 같은 것들이 많이 발달하는 이러한 지역이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자, 도시에서 발달한 산업을 고르라는 건데 일단 버섯을 재배하는 건 어디예요? 산지촌의 모습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는 촌락 중에 산지촌. 자, 그 다음에 고기를 잡는 것은 어촌이 되죠. 자, 농사를 짓는 것은 농촌이 되겠고요. 자, 물건을 만드는 거. 그쵸?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이러한 산업은 도시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5번에 4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도시가 위치하기에 알맞지 않은 곳은 어느 곳일까요? 라고 얘기했어요. 도시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좀 산업이 발달하고요. 자, 그리고 일자리도 많고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왕래하기 좋은, 그죠? 교통도 발달하고 뭐 이런 지역에 도시가 위치하겠죠. 그러면 일단 산업이 발달하면 괜찮네요. 그죠? 그런데 교통이 편해야 된다며요. 근데 교통이 편해야 되는데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아무래도 다니기가 어때요? 교통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되지 않고요. 이보다는 뭐가 더 좋을까요?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 훨씬 더 좋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노동력이 풍부한 곳. 네, 노동력이 풍부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땅이 평평한 평야지역. 이 또한 교통이
편리하니까 좋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 도시가 위치하지 알맞지 않은 곳은 자, 2번 산지 지역은 도시가 나타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울산과 비슷한 지역에 형성된 도시는 어디인가? 라고 문제 나왔죠. 자, 여러분 울산이 어디 있는지는 아십니까? 자, 울산은요, 남동임해공업적이라고 해서 우리 어때요? 경상도, 그죠?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울산이란 도시는요, 예전에는 굉장히 대표적인 어촌 마을이었는데, 자, 여기에 뭐가 들어서게 되면서, 그죠?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게 되면서, 회사들이 많이 들어서게 되면서, 오늘날 이제 공업도시로 성장한 대표적인 지형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다를 끼고 있으면서 이제 뭐예요? 공업이나 교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달한 해안도시, 어떤 도시 있을까요? 그쵸. 자, 뭐예요? 3번 포항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남동임해공업적에 포함이 되고 있는 포항을 묻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논산 같은 경우에는 평양 지역이고요. 뭐 서울이나 광주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반적인 지역이 되겠네요. 그래서 비슷한 지역이면서 동시에 비슷한 형태인 어촌 마을이다. 자, 포항에 대해서 여러분 묻는 문제였네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다음과 같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시 문제는 무엇인가 이랬거든요. 자, 우리가 도시라는 지역사회에 나타나는 문제 유형이 많아요. 왜 도시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냐면 도시에 많은 사람들, 인구들이 어때요? 도시로 많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죠? 산업이나 도시의 인구가 많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 자, 근데 그 문제 유형들을 살펴보게 되면 뭐 대기 오염도 있죠. 공기가 더러워지는.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요. 수질 오염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이런 환경 문제, 그 다음에 뭐 쓰레기 문제 같은 환경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실업 문제라든가, 그죠? 뭐 이런 문제라든가, 그죠? 뭐 주택 문제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도시 지역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여기 내용을 보니까 공장의 연기예요, 명기.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을 확대하래요. 그죠? 차량 요일제를 줄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전거 이용을 확대한다라는 건 뭐냐? 자동차 매연을 줄이라는 거고요. 공장의 매연을 줄이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차량 요일제를 실시하는 것도 자동차의 매연을 줄이라는 거죠. 연기, 즉 뭐예요? 대기 오염을 그죠? 조금 감소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뭐예요? 2번 되겠네요. 2번. 자, 주택 부족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새로운 주택들, 그죠? 노후된 주택들을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 것들 필요하겠고요. 교통사고의 문제는요. 어떤 도로 같은 것들을 넓히거나, 그죠? 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필요할 수 있겠고요. 소음공해, 자,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도시의 문제가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8번에는 뭐예요? 대기오염과 관련된 자, 문제였습니다. 해결 방안을 주고 있었네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공동의 문제를요,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 담겨있는 의미가 아닌 거. 자,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면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같이 함께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담겨있는 의미가 아닌 것은요. 자,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그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하면서 그들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면 혼자 살아야죠. 그죠? 혼자 사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생각이 옳을 수도 있지만 남의 의견도 좀 받아줘야겠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는 거. 그죠? 아, 이런 생각도 있구나. 아, 저런 생각도 있구나. 존중하는 거 필요하고요. 자, 여러 사람들과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2번이죠. 그죠? 공동사회이기 때문에 나의 의견만 주장하는 것들은 옳지 않다라는 거, 이거 뭐 기본이네요. 그죠? 자, 이런 문제를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문제 풀다 보니까 어때요? 어렵지 않죠? 그죠? 네. 자, 다음 문제 봅니다.
자, 이거 선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선거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4학년 때도 좀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또 6학년 때 민주정치에서도 배우는 단원이 있기 때문에 선거의 중요성을 조금 체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거가 뭐냐? 선거라는 건 뭐예요? 대표를 선출하는 거잖아요. 대표를. 그런데 우리가요, 민주정치라는 것은 대표를 선출하지 않고 내가 직접적으로 정치하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영토도 넓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대표를 선출해서 그들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이러한 선거가 중요한 것은요. 왜 중요하냐? 이 대표자를 어떻게 뽑아야지 올바른 정치가 될 수 있느냐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다른 나라에서도 해서 선거를 합니까? 덩달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들어주면 참 좋겠지만 쉽지 않아요, 솔직히. 그 다음에 지역이 중요한 일을 바르게 결정. 그렇죠. 자, 이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를 잘 선출하게 되면 옳은 정치 활동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맞는 답이 되겠고요. 자, 후보자들이 강제로 이거 하세요라고 하진 않겠죠. 그래서 선거의 중요성 좀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선거의 4대 원칙 아시죠? 자, 선거의 4대 원칙이 뭐가 있어요? 보통, 그 다음에 비밀, 그 다음에 평등, 직접. 중요하죠? 자, 중요한 건 보통하고 평등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보통은요. 일정한 나이가 되면 누구나예요. 누구나.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무슨 뭐 유색인종이든 그렇지 않든 다 누구나 선거권을 주는 걸 보통선거라고 하고요. 평등이라는 건 한 사람 앞에 한 표예요. 이해가죠? 자, 당신은 돈이 많으니까 2장, 당신은 돈이 없으니까 1장. 이건 평등에 위반되고요. 자, 당신은 여자니까 안 되고요. 당신은 남자니까 돼요. 이거는 보통에 위반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선거에 있어서 이거 엄청 중요해요.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요거 여러분들 꼭 체크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선거에 대한 내용까지 우리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대표자를 뽑는 선거도 있지만 우리가 지역의 일들은 지역 주민이 알아서 처리하는 걸 우리가 지방자치라고 하죠. 그러면 지방자치가 필요한 까닭과 거리가 먼 거래요. 왜 그래요? 중앙에서 잘 몰라요. 그죠? 지방의 일들을. 그러니까 서울에서 저 아래쪽에 있는 지방의 문제들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물론 뭐 달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죠?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그 지역의 일은 그 지역 주민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지역의 상황을 잘 아는 주민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라에서 지역의 일을 마음대로? 그러면 중앙에서 하지 왜 지방자치를 합니까? 그죠? 그래서 중앙에서 지역의 일들을 마음대로 처리하게 되면 그건 지방자치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쵸, 이렇게 지방자치를 시행하게 되면 민주주의가 발전하기가 훨씬 더 유리하죠. 그 다음에 처한환경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지역마다 처한환경이 다른데 그 처한환경을 지역 주민들이 잘 알기 때문에 지방자치 제도를 시행을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사실은 중앙에서 다 처리하게 되면 비용적인 것들이나 시간적인 것들이나 훨씬 더 절감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장점이 이제 중앙집권에 있어서 중요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장점들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지방자치 중에서 시도의회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시장, 그 다음에 무슨 지사.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자치단체의 장이라는 형태가 있는데요. 자, 하는 일이 아닌 것을 보게 되면 자, 지역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예산을 검토하고요. 결정을 한다. 글쎄요. 자, 지역의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도로, 주택, 상하수도 등을 건설한다. 자, 주민들이 제기하는 불만사항이나 요구하는 희망사항을 알아본다.
자, 확인하고 점검한다. 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도의회와 그 다음에 자치단체의 장이라는 형태가 있는데요. 자, 얘네들은, 이 장들은 뭐 하는 애들이에요? 뭔가 집행하는 사람들이고요. 자, 이들은 뭐 하는 애들이냐면, 이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감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들은요, 법률안을 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법률을 제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도의회에서 만드는 법률안이 뭐예요? 조례죠, 조례. 이 조례를 제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들은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지 확인해야죠. 그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얘와 얘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자, 건설한다. 건설은 누가 합니까? 건설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기관이 하는 거지 건설을 시도의회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2번이 틀린 답이 되겠네요. 그죠? 12번에 2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그죠? 시청이 시도의회 반대의 개념이 되는 거죠. 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일한다. 네, 지방정부에 해당한다. 맞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을 좀 더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한다. 맞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의장과 부의장을 중심으로 여러 의원회. 자, 얘네들은 뭐예요? 의장과 부의장, 시도의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시의원, 도의원들이 모여 있는 거기 때문에 시청이 아니라 자, 이거는 시도의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13번에는 4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14번 갑니다. 자, 경제활동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이랬어요. 경제활동이라는 건 인간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거나 사거나, 그러니까 만드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생산이라고 하고요. 사는 건 소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바꾸는 거, 그러니까 뭔가 생산을 했으면 대가를 이렇게 배분하는 과정 있죠. 요걸 우리가 분배라고 하죠. 그러면 자,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대요. 이야기를 나누는 게 뭐 만들어요, 사요, 뭐예요? 그냥 노는 거죠, 뭐. 그죠? 이건 경제 아니에요. 그죠? 자, 공장에서 과자를 만들어요. 자, 생산이죠. 어부가 양식장에서 물고기를 기른다. 생산이죠. 자, 그 다음에 할머니 댁에 가기에 버스를 탄다. 이건 뭡니까? 소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 개념도 여러분들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해주는 일. 그러니까는 우리가 직업의 종류를 좀 살펴보게 되면 자, 첫 번째 1차라고도 얘기하는데 자연에서 뭔가 획득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는 농업이라든가 어업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자연에서 획득하는 이러한 경제적인 그러한 직업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거. 자,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거. 그것을 우리가 2차라고도 얘기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3차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이 3차는요.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자, 생활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건 의사가 무슨 진료를 한다던가 선생님이 강의를 한다던가 배달을 해준다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3차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그게 아닌 거. 은행에서 돈을 관리해주는 거. 맞죠? 자, 농사를 짓는 건 우리가 뭐예요? 자연에서 획득하는, 그죠? 1차 산업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이삿짐을 나른답니다. 자, 이삿짐을 나르는 것은 3차. 맞죠? 그 다음에 버스 운전, 네,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도와주는, 즐겁게 해주는 그러한 직업들. 3차 산업이라는 표현에서도 무방합니다. 자, 16번 갑니다. 자, 같은 종류의 생산활동이 아닌 것은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아까 1차, 2차, 3차 배웠기 때문에 그 1차, 2차, 3차의 개념을 쓸게요. 자, 약초를 캔대요. 1차죠. 과일을 땁니다. 자, 1차예요. 자, 수업 중인 선생님 3차죠. 자, 인쇄 돌리는 거 2차예요. 옷을 만든답니다. 2차죠. 자, 과일을 팔아요. 3차예요. 너무 빠른가요? 자, 따라오실 수 있죠?
별을 수확한다. 농업이죠. 1차예요. 그 다음에 책을 팝니다. 뭔가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그죠? 즐거움을 주는 일. 자, 3차가 되죠. 자, 그러면 숫자가 똑같은 애는 몇 번이에요? 1번이죠, 1번. 그죠? 자, 요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에 1번.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직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직업. 우리가 경제적인 돈을 벌기 위해서 직업을 얻죠. 게다가 또 뭐예요? 또 나의 자아실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회의 발전? 이것도 굉장히 또 넓은 범위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단지 돈만 벌려고 일을 하는 건 너무 삭막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 푸는 요령이 될 수 있는데요. 단지, 뭐뭐만, 막 이런 말 들어가죠? 그럼 무조건 그건 옳지 않은 것의 정답이에요. 그죠? 뭔가 이렇게 꽉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이죠? 이거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만, 이거는 직업에 대한 설명 아니죠. 자, 소득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일을 가지면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고요. 그 다음 보람과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직업이라는 건 필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다음과 같은 사람에게 줄 말로 알맞은 것은 우리 집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늘 생활비가 모자라요. 그래도 걱정 없어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되니까요.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계속 빌릴 수 있나? 그치? 자, 이 사람한테 뭔가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죠. 자, 누가 있을까요? 소득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소득만 올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죠? 또 쓸 것 같은데요? 은행에서 빌리면 되니까요. 이러면서. 자, 무조건 싼 물건만 사려고 노력해보세요. 자, 태빈. 돈을 쓰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쵸? 그렇게 돈이 없으면 은행에서 빌리려고 하지 말고요. 계획적으로 소비하는 그러한 습관을 기르는 게 필요하죠. 그지? 그러니까 적은 돈이라도 그죠? 계획적으로 소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은행에서 계속 돈을 빌리지 않아도 돼요. 자, 옆집 사람들과 똑같은 곳에만 돈을 쓰세요. 다 옳지 않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가족이라는 단원이 나오죠. 자, 가족. 그러면 자, 이 가족의 모습에 있어서 옳지 않은 거. 자, 요거의 문제 유형은요. 어떤 형태 옳지 않은 것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과거의 가족은 농업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이러한 확대 가족의 형태가 많았고요. 오늘날의 가족의 모습은요.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핵가족, 그러니까는 부부와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로 구성된 이런 핵가족의 모습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핵가족만 있는 게 아니라 어때요? 뭐 조부모 가족이라든가 이혼한 가족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문화 가족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원들이 나타나죠. 그죠? 자, 그런데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는 가족이 행복해야 된다. 도덕인데요. 네, 맞죠? 자, 사회를 이루는 기본이죠. 그죠? 그 다음에 부모님의 결혼과 자녀의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만 들어가면 무조건 아니라 그랬죠? 만 안 돼요, 만. 출산만으로 아니에요. 입양도 될 수 있잖아요, 입양. 그죠? 그래서 입양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게 보기로 많이 나와요. 출산으로만 이루어진다.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입양으로도 가족이 될 수 있다. 그죠? 밑에 거지 문제 읽어봤으면 틀릴 수는 없겠네요. 그죠? 그래서 3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과 거리가 먼 것은 형제 간의 사이가 좋게 지낸다.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기쁜 일은 축하해준다. 자기 주장. 이게 또 만 들어갔네. 그죠? 자기 주장만 내세운다. 그러면 왕따 당합니다, 여러분. 그죠? 자, 그래서 가족의 모습, 요 가족에 관한 단원들은요, 약간 도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가족의 모습이 변화된다라는 개념만 확인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별로 없었죠. 그러나 여러분들 꼭 복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